안녕하세요. 현직 공무원 동생이 들려주는 공무원 이야기 공튜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초봉과 실수령액 그리고 9급에서 7급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에 이어 9급으로 입사하면 몇 급으로 퇴직하는 7급으로 입사하면 몇 급으로 퇴직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이나 직장인들의 꽃은 진급이죠. 진급할 때만큼 직장 생활하면서 기분 좋을 때도 없을 거예요. 저희 형도 8급 진급할 때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평균적으로 몇 급으로 퇴직하는지 그리고 본인 능력 여하에 따라 어느 급수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직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인구 20만의 공무원 정원이 1000명인 시 단위 도시가 있다고 합시다. 이 도시의 공무원의 급수별 구성과 비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공무원 급수 비율로 대다수의 지자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장 또는 구청장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수장이며 1 또는 2급 상당에 해당됩니다. 한 명이에요. 다음으로 3급 공무원 또한 한 명입니다. 부시장 또는 부구청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도시 공무원들의 부수장이며 3급 부이사관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4급 공무원입니다. 4급 공무원은 국장이라 불리며 3개에서 6개의 실과를 묶어 하나의 국이라고 부르는데 국의 수장입니다. 정원이 1000명이라 보면 그중 약 10명입니다. 다음으로 5급 공무원입니다. 5급 공무원은 과장이라 불리며 각 지자체 실과의 우두머리입니다. 1000명 중에 약 50여 명에 해당됩니다. 5급 공무원부터는 관리자 공무원으로 불리며 각 실과 업무의 총 책임자입니다. 다음으로는 6급 공무원입니다. 6급 공무원은 팀장 또는 계장이라 불리며 각 실과 안에 3개에서 6개의 팀이 존재하는데 그 각 팀의 우두머리입니다. 팀장은 1명에서 6명 정도의 실무자를 부하 직원으로 두고 과 내 팀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000명 중에서 약 200명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7급에서 9급 공무원입니다. 1000명 중에 6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약 7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 내에 팀장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각 공무원 1인당 본인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자, 이제 급수별 비율을 보면 1급에서 2급은 0.1%, 3급은 또한 0.1%, 4급은 약 1%, 5급은 5%밖에 안 되고 6급은 약 20%, 7급에서 9급이 약 7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공무원 조직은 조직 자체가 피라미드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형 조직이다 보니 9급으로 한 해에 50명이 입사하여 중간 퇴직 없이 정년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이 중에 40명은 6급 팀장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80% 정도는 팀장에서 퇴직하게 된다는 소린데요. 팀장으로 퇴직하는 80%, 즉 40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중에 9명이 5급 과장으로 퇴직합니다. 50명 중에 1명이 4급 국장으로 퇴직하게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 다들 5급 이상으로 퇴직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6급인지 5급인지에 따라 직원이 대하는 예우도 크게 다르며 5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엄청난 명예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퇴직 후 퇴직 공무원 모임 등에도 6급 퇴직인지 5급 이상 퇴직인지가 계속 꼬리표를 달고 다닙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7급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몇 급으로 퇴직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직의 경우는 신규 직원을 50명을 채용한다 치면 7급은 1명에서 2명 정도 채용하게 됩니다. 7급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 9급보다 확실히 6급 팀장은 빨리 달겠지만 5급부터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5급은 각 실과의 수장이다 보니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직접 임명을 하게 되고 6급을 오래 했다고 5급을 달아주는 게 아니라 각 실과 수장의 업무를 할 만한 충분한 실력이 되는지가 근속 연수보다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7급 출신의 경우도 6급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7급 출신들을 살펴봤을 때 5%가량이 4급 퇴직, 85%가량이 5급 퇴직, 10%가량이 6급으로도 퇴직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이야기고 광역자치단체는 한 급수 더 높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장이 3급이고 과장이 4급이고 팀장이 5급이고 6급에서 9급까지가 실무자라는 소리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9급 또는 7급으로 들어올 경우 3급까지도 진급이 가능하며 대개 팀장급 5급으로 퇴직하며 위에 설명드린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9급으로 들어올 경우 80%는 6급 팀장에서 퇴직하고 나머지 약 18%가 5급 과장 퇴직, 2% 정도가 4급으로 퇴직합니다. 7급으로 들어올 경우 10%가량은 6급 팀장에서 퇴직하고 85%가 5급 과장 퇴직, 5%가 4급 국장 퇴직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한 급수 높으니 9급으로 들어올 경우 80%는 5급 팀장에서 퇴직하고 나머지 약 18%가 4급 과장 퇴직, 2% 정도가 3급에서 퇴직합니다. 7급으로 들어올 경우 10%가량은 5급 팀장에서 퇴직하고 85%가 4급 과장 퇴직, 5%가 3급 국장 퇴직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비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이 5급 이상으로 퇴직하는지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5급 이상으로 퇴직하는지 추가적으로 잠깐 설명드릴게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번째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 5급 이상으로 진급을 잘합니다. 같은 공무원 중에서도 누가 봐도 일을 참 잘한다 싶은 직원이 있습니다. 당연히 진급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공직 생활을 어린 나이에 시작한 공무원들이 5급 이상으로 퇴직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으니 같은 해에 들어온 동기들도 나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갓 20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직원도 있는 반면에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들어온 40대 신규 직원들도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찍 들어온 직원이 퇴직까지 근속 연수가 길겠고 진급에 대한 기회가 많겠죠. 셋째, 이건 좀 민감한 이야기라 조심스러운데 정치를 잘하는 직원이 진급을 잘합니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줄을 잘 서서 좋은 부서만 골라다니는 직원들도 있어요. 좋은 부서에 있으면 당연히 근무평가도 잘 받게 되고 진급이 당연히 잘 됩니다. 업무 능력보다 이걸 우선시해서 승승장구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9급 및 7급 공직생활을 시작할 경우 몇 급으로 퇴직하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무원 현직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감없이 알려드릴 테니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동영상을 통해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